또 뭐가 화나셨나요, 빵이 씨? 아이고, 빵아? 빵이? 아이고, 어구, 빵아? 아이, 아야? 빵이 씨? 빵이 씨? 아이고, 어구, 정전기통했어. 오늘은 컨실러를 좀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랑 빵! 저의 전세 사기썰을 지금 두 번째, 이번이면 세 번째 찍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네일을 하면서 찍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시선이 계속 손톱만 보고 있어가지고 날려먹고 다시 이렇게 뭔가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전세가 제가 그때 당시 구했을 때가 한 3년 전이다 보니까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부동산에서 어떤 얘기를 했고 그때 뭐 몇 명이 입주가 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자세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건 절대 참고로만 들어주시고 막 모든 부동산이나 모든 건물 주인분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니까 꼭 발품을 많이 팔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또 발품을 많이 판다고 해서 안전하게 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 안전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집 구하는데 좋은 집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년 전으로 돌아가서 회사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제가 원래 살던 집이랑 좀 많이 멀어가지고 그 처음에는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부동산에 갔어요. 인터넷으로 보고 이제 계약한 집이거든요. 집을 뭐 한 4군데? 5군데 봤는데 가지고 있었던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제가 미니 투룸의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깔끔해가지고 그리고 지어진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퀄리티가 좋은 데가 이제 거기밖에 없었어요. 이제 혼자 지낸 지가 좀 꽤 됐기 때문에 짐이 많았어가지고 그냥 원룸으로는 부족해서 미니 투룸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미니 투룸이라고 하면 주방 겸 거실이랑 그리고 침대방, 안방 이렇게 하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게 갔는데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관리비가 10만 원인가 그렇게 올라왔었거든요. 10만 원에 전세 5,500 이렇게였는데 집주인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부동산에서 절감을 시켜주더라고요. 관리비를 협의를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7만 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총 13가구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반전세고 하나는 완전 전세고 나머지는 싹 다 월세라고 하는 거예요. 2개 정도 빼고는 다 월세라고 하더라고요. 서류상에서는 사실 그게 누가 전세가 되어 있고 누가 월세가 되어 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서류에서 뭐 확정신고, 전입신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서류를 뗐을 때 그게 어디까지 전세고 월세인지가 안 나와요. 설정 잡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설정을 잡아야 그 서류상에 그 전세가 잡힌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통 집주인이 잘 안 해줘요.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들어가도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데도 많대요. 보험이 그냥 필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부동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집주인분 말대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여기 집은 땅값이나 집값이 비싼 곳이기 때문에 전혀 돈 못 받을 일 없다. 안전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문제가 없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이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지? 하면서 나갔는데 위에 집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바로 위에 집 분이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는다, 혹시 연락이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들어간 지가 한 1년 됐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해보겠다 했는데 제 연락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건물 안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돌면서 연락을 취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 지금 비상사태인 거죠. 아, 이거 지금 집주인이 도망간 것 같다, 이렇게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엔 경매에 넘어갔죠. 제가 지금 이게 지난 일이라서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는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그랬다니까요. 쪽쪽 말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돈을 진짜 어떻게 모았고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모아서 보태주신 건데 너무 슬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진짜 그게 없으면 어디 갈 곳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 주인이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완전 잠적타고 주소상에 있는 집도 그 집 주인이 안 살고 있고 완전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 다 경찰서 가가지고 진술서 쓰고 이 집주인이 알고 보니까 저희 집 말고도 건물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한 열 몇 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집 전체 다 지금 집주인이 도망가는 상태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단톡방에 딱 파줘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전세 얼마에 들어오셨어요? 뭐 이런 거 여차저차 묻고 언제 들어오셨어요? 이런 것도 그게 하다가 집주인을 잡았어요. 모텔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막 찾아가지고 그 집주인을 잡았거든요. 고소하고 법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심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들어갈 당시에 제가 이제 3순위로 들어가고 앞에 전세, 완전 전세랑 반전세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가지고 보니까 그때가 9순위였던 거예요. 9순위. 그래서 지금 더 굉장히 복잡하고 악질인 거죠. 아무튼 그러다가 범인을 잡고 깜빵 들어가고 자긴 돈 없다 이러고 깜빵 들어가고 나서 나오면 끝인 거거든요. 나오면 어쨌든 돈은 공중에 분해되고 어디 돈을 빼돌렸다든지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 그냥 감옥 갔다 나오면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경매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법 시스템 자체가 6천만 원 이하면은 2천만 원을 보장해주는 법이 있었어요. 5,500에 들어갔으니까 저는 2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나머지 3,500은 완전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심지어 완전 초년생이었는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게 법으로 해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정말 아슬아슬하게도 제 앞이랑 뒤까지 받을 수 있으랑 말랑한 그런 커트라인인 거예요, 제가. 어쨌든 그 해가 되게 호락호락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렇게 몇 개월 뒤에 경매 넘어가고 나서 낙찰되고 금액이 나눠지고 결과를 들어보니까 제가 법으로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2천만 원이 보장이 되고 4천만 원 정도로 간당하게 남은 거예요. 3,500 받고 그 나머지 돈은 제 다음 순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말 아슬아슬하게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받았다고 한들 그 마음 고생 자체가 정말 다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에는 난 절대로 전세는 안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구했는데 에그머니나 또 전세를 구해버렸네? 근데 전세를 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무실을 구할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 스타일상 제가 사무실에서 살아버리든 아니면 집에서만 있게 되든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집에서 일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구해서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막상 그렇게 구하니까 좋게 됐어요. 왜냐면 그 세 식구가 늘어났으니까 빵이한테도 더 좋고 그 사무실 겸 집 같이 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저도 훨씬 편해서 잘 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넓은 데를 생각을 했는데 빌라도 있고 다가구 주택 여러 선택지가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근데 빌라랑 아파트는 일단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랑 빌라는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주인이 각각 다 한 명씩 있는 거죠. 그냥 원룸, 원룸촌, 미니 투룸 이렇게 룸으로 불리는 데는 다 다가구예요. 한 건물 안에 주인이 딱 한 명이고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주인이 한 명으로 나와요. 어쨌든 다세대로 결정을 했고 구하다 보면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런 게 조심해야 돼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같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매매로 사지 전세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또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이 중개 수수료가 있단 말이에요. 중개 수수료 0.4%를 떼고 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에다가 법적으로 보증금의 0.4%. 근데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지불하면 안 주셔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좀 혹하기도 했어요. 뭐 그 복비로 차라리 관리비나 월세를 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안 받는다고 하는 걸 좀 꺼림칙하게 여겨야 되고 저는 다가구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좀 헷갈려요. 오피스텔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만 막 오피스텔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으면 여기 다세대예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저도 사실 이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거니까 항상 좀 마음 졸이면서 또 그때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전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거의 막 막바지가 되어 가는데 전세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쉐딩 좀 더 해줘야겠다. 자, 그리고 애교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했을 때, 눈웃음 했을 때 이걸로 눈두덩이에도 좀 살살 립을 발라줄게요. 립. 요 입생로랑 립으로 안에 살짝만 요 립 오일을 써줄 거예요. 제가 이거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요 롬앤 립 오일 이게 바르면 살짝 하얘요. 플럼핑이 좀 되거든요. 자, 오늘 메이크업 끝! 헤어를 좀 하고 오도록 할게요.